자, 시작해봅니다. 이번에 27번부터 30번까지 현대소설 지문 나와있고 문제 세트 총 4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문제 세트 여러분들 풀면서 도저히 얘는 손이 안 가는데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는 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잘 없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도야. 이제부터는 속도 싸움이야. 오케이? 또 시작이다. 이렇게 칼 같은지 모르겠어요. 수업만 시작하려고 이래. 아무튼 3번 파트에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뭔지는 다들 잘 알고 있잖아. 이건 한 700번쯤 말한 것 같아. 인물, 사건, 배경 이걸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중심 갈등을 알아두자.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연기였거든요. 그지? 그런데 문제의 패턴을 봐도 막 쫄아야 될 만큼 어려운 녀석이 없는 게, 자, 첫 번째 문제 27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읽어보니까 영익은, 어머니는, 나는, 가게들은, 천변은 하면서 잠깐만 첫 번째 3개에는 인물 얘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두 개는 얘들아 천변이 무슨 뜻이야? 강변이란 뜻이잖아. 강가란 뜻이고요. 천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배경 설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내가 작품을 읽을 때 뭘 중심으로 끊어가라? 인물과, 그치? 배경이라는 요소로 끊어가면서 구분해가면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나, 각각의 배경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나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라. 그것만 먼저 챙기면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A부터 E의 뭐예요? 서술 방식이야.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요즘 트렌드가 맞지. 서술 방식은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었다고? 작품 전체의 특징을 물어봤어. 근데 지금은 어때? 특정한 부분에 나타난 특징들을 묻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도 A부터 E까지를 깍딱 집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지. 참고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해 주셔야 되냐면, 얘를 어떻게 해야 더 빨리 풀지? 이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돼. 알겠죠? 맞출 수 있을까가 걱정이면 지금 곤란한 거야. 선생님이라면 A부터 E 읽을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지워가면서 해결해 버릴 거야. 그리고 확실하게 근거를 눈으로 확인했다면 과감하게 나머지는 건너뛰어야 돼. 오케이? 세 번째, 윗글의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 이것도 맨날 보던 거 아니야.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겠죠. 지문 속에서 오동나무가 나올 거래. 그리고 이때 선택지를 빨리 눈으로 훑어보세요. 지금 보면 이 오동나무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뭐뭐다라고 말하는 구조들이 나오고 있잖아. 이때 그 다는 첫 번째, 경험적 대상, 경제적 기반, 애착의 결실, 적용한 단서, 상징적 기념물,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해. 알겠죠? 자, 이 단어를 넣어놓고 가장 예쁘게 연결되는 게 뭘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라. 오케이. 낯선 작품이니까 이 보기에 뭐가 나와 있을 거야? 작품에 가이드라인 나와 있을 거잖아. 그럼 이걸 먼저 읽고 시작하는 거 맞지? 자,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작품인지 일단 따라가 보자고. 가자.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하면서 시작했어요. 자, 이 작품은 쓰러지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도대체 뭐가 쓰러진다는 얘기고 빛이 뭘 말하는 걸까를 궁금해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집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소식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이 집이라는 녀석의 정서적, 그러니까 느낌과 반응은, 그치? 정서적 반응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집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 누군가에는 집이 편안한 안식처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돌아가기 싫은 괴로운 장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겠죠. 아무튼 이 집의 구조나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나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이사 온 지 이틀 됐는데 애착이 갈 리가 없잖아. 근데 20년 살았으면 당연히 애착이라는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일 거.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오케이? 자,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뭔가 경험이 쌓임이 됐을 때는 특정한 정서를 유발할 거래. 근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오늘 말이 꼬이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집이라는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특정한 정서적 애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잠깐만.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가 나올 거래. 이거는 67,000번 얘기했어. 작품 속에서 뭐가 나오면, 대립하는 차이점 언급이 나오면 그게 출제의 포인트다. 지문의 내용이 두 개의 정서를 대비시키는 문제일 거야. 맞지? 이때 한쪽은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나의 집일 거고 이 뒤에는 낯선 구간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마 이사를 갔거나 그치? 피치 못하게 내가 기숙을 하고 있거나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기를 보면서 많은 게 예측되고 있잖아. 됐어? 아무튼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처지에 놓인 이제 진짜 얘기 나오네요.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아 그렇구나. 집에 이사 얘기였어. 그리고 이 작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 이사라는 상황에 대해서 내 반응이 어떤가를 확인하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사람들과 사건 연결하고 배경 공간 판단하셔야 되고 오동나무는 무슨 의미인지 보셔야 되며 맞지? A부터 E까지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지워나가면서 읽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죠? 전략 세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략을 세우는 데는 10여 초? 뭐 많이 잡아 20초?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봐. 머릿속으로 대충 각 잡는 거잖아. 그치? 자 읽어봅니다. 밤이 깊어지면 시장 하나 가게 돼. 자 굵은 글씨 나왔죠? 이 녀석들의 특징 밑에 선택지 있었습니다. 잘 읽어보자.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시장에 가게들이 되게 당연한 얘기였잖아. 문 닫는 거지 뭐. 됐죠? 다리 위로 올라오는데 A까지만 밟고 가자.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 옛날에는 그러니까 등이 지금처럼 뭐 LED고 무슨 뭐 이런 등이 아니었고 다 수은등 같은 거였거든. 그래서 이걸 카바이드라고 말해. 마치 난간에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이 요요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봐 선생님은. 이 요요하다가 생각보다 뜻이 되게 많거든요. 휘황찬란한 것도 요요한 거고 고즈넉한 것도 요요하고 되게 다양한 뜻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맥으로 때려 맞추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문제 푸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죠. 왜냐 뒤에 어휘풀이 안 나왔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죠. 어휘풀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녀석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요거는 그냥 문맥을 보면 불빛이 무슨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휘황찬란하다라는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지. 오케이? 사람들이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그 행렬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있어. 자, 1번 A 읽었잖아. 1번 지우러 가야지. 자, 28번이랑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만큼에 서서 바라보면 이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특히 이런 선택지 만날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대상이라든가 서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 밝혀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뭐죠? 꽃등불을 단 것 같은 리어카의 행렬. 맞지? 그리고 이 녀석을 멀리서 아니지. 카바이드 등을 들고 있는 리어카였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멀리서 한 줄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무슨 꽃등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한 거니까 멀리서 지각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문제 없지. 그쵸? 그리고 참고로 굳이 지각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를 써서 여러분들의 이 혼란을 좀 이끌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될 겁니다. 지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알아차린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고 모르는 사람도 곧 알게 됐지. 왜? 벽오동집 아주머니, 모동무너무 아주머니.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오케이. 어머니는 오동나무댁 이런 느낌으로 불렸어. 참고로 옛날에 어떤 이름을 부를 때는 보통 그 사람이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관계를 갖고 있는 지점들을 이름으로 부르곤 하죠. 대표적으로는 뭐 동영아빠 이런 느낌인 거죠. 이름들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오동나무가 좀 대표적인가 봐. 그리고 나 이 소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B 읽었지? B 체크. 바로 갑니다.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봐라. 한 문단 한 문단 서술하겠지?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 없죠? 이야기가 서술로 3분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하나의 덩어리씩 딱딱 단절되면서 끊어지면 집중되는 효과가 이어지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됐어.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는데 그 나무가 많이 자랐대. 넘어가. C로 가자.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집에 떨어지고 뒷집에 떨어지고 하면서 여기저기 심지도 않은 오동나무가 자라났고 결국에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 마을의 지명이 벽오동촌이 아니죠. 내가 혼자 생각하길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오동나무가 싹을 틔워서 동네 자체가
벽오동으로 불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나에게는 들었다. 됐지? 자, 다음 가봅시다. C. 나와 우리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다음.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지? 딱히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문제 없고. 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호진하시고 난 뒤에 작천에 친정 어머니를 남겨놓고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신행은 신혼여행을 말하는 거니까 혼인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당연하게도 결혼을 했으니까 새로 신혼집을 만들어야 되겠지. 신혼집을 어디다가 이 천변에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천변은 아까도 말했지만 강가입니다. 강가마을. 참고로 옛날에 청계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못 사는 동네의 어떤 상징 같은 거였고, 혹시 기출작품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뭐 천변 풍경 이런 작품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의 기법으로 유명하죠.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으로는 이런 게 있고,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밖에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한적하고 빈한 가난한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30년까지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을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이사 와서 처음 살았던 시절을 말하는 거니까요. 됐죠? 자, D 가봅시다.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서술한 걸 보았을 때는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측하는 거야. 뭐 이게 어려운 말이야? 였을 것이다는 추측하는 말이잖아. 그럼 솔직히 이제 답은 나왔지. 5번이잖아. 5번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근데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있겠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머지 선택지가 확실하지 않다면 답을 보지 않고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좋은데 항상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근거를 명확하게 잡는 거거든? 오케이? 이 녀석의 답의 근거는 이거야 라는 거. 그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문학 문제 틀릴 때 어떤 느낌으로 틀린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다 틀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밤, 눈, 세모 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보통 그런 것들을 잘한다는 걸 평가원의 출제위원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하는 거다는 거야. 오케이? 습관적으로 풀지 마. 자, 그래서 물론 우리도 중간에 칩을 꽂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쭉 넘어갈게. 이 부분은 그냥 선생님이 일단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얘기는 왜 나무를 웬 나무를 하나 구해다가 같이 기념이라고 말하면서 심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심었던 나무가 봄이면 커지고 여름에 커지고 가을에 넓어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자, 다음 구절.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희가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현재에 대화는 이게 처음이죠, 그죠?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빼는 저 산마루의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까지만 체크하고 확인하러 갑니다. 5번, 28번에 5번.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걸 보면, 명시하지 않았다. 일단은 조금 애매하지. 왜냐면 명시라고 하는 건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나와 어머니의 대화라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건 어쨌든 2로 묶은 그 장면 안에서만 말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래, 인정할 수 있어. 좋아. 근데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인 나일 거고, 그 내가 현재 그 상황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대화자랑 서술자는 같았어. 너무나 쉽죠? 5번 잡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우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서 다음 여기는 산이 이런 데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절이다라고 말하고, 절에선 동생 영희가 이렇게 나왔었죠. 영희 정도 처음 나왔죠. 그 속에 산속의 절에서 2년째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좀 우울한 느낌이 들고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얘기 나왔어. 오케이? 자, 뭐예요? 마지막 적용 문제 풀기에 중요한 정보를 주는 단락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천변에 있던 우리 집에 대한 얘기였지. 물론 가난하고 빈한해,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 상황까지는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이 설명 나오는 거 봅시다.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자, 이런 말 중요하죠. 천박했대. 지금 이게 뭐가 나온 거거든? 정서 나온 거잖아. 천박하다, 천스러워, 별로야 라는 느낌이 나왔지. 왜냐? 대문이 도로변에 나 있어서 시끄럽고 녹스럽고, 마당은 없는 편에 가까웠고, 좁고 어둡고, 심지어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안 돼. 나중에 니들 집 구할 때 절대 이런 집 구하지 마. 특히 북향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와 뭐 모델링이 잘 빠졌어도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 망가집니다. 진짜로요. 사람이 살면서 햇빛 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가 된다. 근데 북향은 참고로 언제만 햇빛이 들지? 안 들어요. 안 들잖아. 생각해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에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돌잖아. 북향에 창문이 나와 있으면 계속 찬바람만 들어와요. 그럼 여름에서 시원해서 좋겠지. 맞지. 겨울엔 추워 죽겠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햇빛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집 보러 다닐 때도 막 이런 빌라를 계속 그 아저씨들이 추천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와이프는 일단 모델링을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야. 막 복층도 쓸 수 있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눈이 뿅 해가지고 살살살.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같이 얘기했던 게, 와씨 이거는 진짜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짓 살면 망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 심지어 채광통풍과 관련해서는 원래는 창문이 있었는데 옆집에 억지로 가게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걸 막아버린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저기서 잡다한 소리 들려올 거고 마찰하면 스피커 소리 나오겠죠? 그러면서 끝에서 네 번째 줄, 그 집은 어떻게 보였어? 나에게는 위태로워 보였어. 위태로움의 정서가 나왔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거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로 안에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잘못 날아든 참새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흥분감은 전혀 보이지 않죠.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천변이라고 하는 곳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가족 간에 그치? 이야기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핵심 다 잡았어요. 놀랍게도요. 자, 27번 문제부터 이제 지우러 가봅시다. 1번.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잠깐만. 보자.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어서 웃었어요. 1번이 정답이잖아. 그치? 지금 영익이 정확한 단어가 뭐였지? 워딩이? 내가 하다가 말았잖아. 하다 말았어. 그게 뭐야?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 1번 끝났지 뭐. 됐어? 근거 잡았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2, 3, 4, 5도 그냥 서비스로 봐드릴게요. 2번.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어머니는 그의 근황을 궁금해했다. 아니요. 사흘 전에 왔었나 하면서 확인을 했었죠. 아닙니다. 사흘 전에 왔대요. 무슨 근황이 끊겨요 소식이. 3번.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잠깐만. 지금 어머니가 동생 말을 들었어. 아니지, 어머니가 내 말을 들었지. 맞죠? 땡. 4번. 시장하는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아드는 게 아니라 밤늦게 문 닫고 카바이드 등 불고 들어가고 있었잖아. 5번. 천변은 두 분이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부쩍였던 번화한 동네가 아니라 어떤 단어 나왔었죠? 어디 갔어? 왜 안 써냐? 왜 안 썼지? 한적하고, 나 쓴 줄 알았네? 빈한한 곳이었다라고 분명히 워딩을 했습니다. 한적하고 빈한하다. 이게 왜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야? 근거 단어는 여기 있지. 오케이? 근거 단어 마킹 해주면서 27번 해결 끝. 28번도 벌써 끝. 29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동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 눈치를 채고 왔습니다. 약간 그 집안의 상징적 존재인 것 같았잖아. 자, 여기서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권하는 팁이 하나 있어. 어쨌든 지금 빨리 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단어들을 몇 개 봐뒀지? 뭐냐면 선택지를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부터 봐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서는 물론 그렇게 적용은 안 되지만 봐봐. 왠지 이 집안을 상징하는 느낌이라고 느꼈다면 5번부터 먼저 보는 거지. 5번 봤더니 이런 말 나와 있어.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생각. 근데 틀렸잖아. 기념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걸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도 오동나무를 심은 건 아니었죠. 그럼 상징적 기념물은 아닐 거야. 무슨 단서도 아니었고 무슨 애착도 아니었어. 처음 심을 때는요. 어머니가 이 오동나무에 무슨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는 정보 있었니 없었니? 없었잖아.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건 1번밖에 안 남지. 1번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맞네요. 왜? 6월이 돼서 봄이 되면 이파리가 다 자라나고 여름이 되면 한 뼘 더 커지고 가을에서 확 자라고 이런 말을 했었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의 자람과 나무의 자람을 함께 느끼고 있었지. 경험적 대사 맞습니다. 1번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 되셨죠? 이렇게 답을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봤으면 답이 먼저 나온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인데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조금이라도 속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버릇 한번 드려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30번. 자, 보기는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이 문제도 3점짜리라고 하기에는 참고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이래요. 이 문제가 3점인 이유는 어려워서 3점이 아니라 읽을 게 많아서 3점입니다. 딱 그 정도예요. 봐봐. 1번. 나가 천변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그건 뭐예요? 내가 천변 살던 내가 긍정적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어린 시절을 보냈던 천변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치? 이 두 개가 대비된다는 거잖아. 나는 적어도 마당이 있는 공간에 살았고 창문이 있는 집에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없대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감옥 속에 살고 있었으면 없는 게 당연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향 주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벌써 틀렸잖아. 내가 집을 좀 고칠 줄 알아. 그래서 이사 올 집도 미리 고치러 들어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돼? 아니죠. 나는 그냥 어린아이야. 맞지? 여기로 이사를 온대 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기대와 희망 이런 건 1도 없어. 여기 사람 사는데 맞아요? 이런 느낌이었잖아. 경험 바탕으로 이거 X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뒤도 이건 마저 읽어볼까요?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없어? 없잖아. 오히려 거부감의 정서가 나타나는 단어들이 등장했었죠. 뭐라고요? 천박하다고 느꼈고 위태롭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마지막에 결정차도 달렸습니다. 잘못 날아든 참새 비유까지 했어요. 됐죠? 이렇게 근거가 되는 시어 쭉쭉 접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이랑 따라오면서 느껴졌으면 좋겠는 건 그래 이런 문제 세트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읽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최근 트렌드가 소설 자체가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힘든 경우는 없었어. 다만 근데 항상 조심하실 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헷갈려서라든지 습관적으로 그냥 오인하고 작품을 대충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나중에 아마 모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챕터 마무리하겠습니다.